자, 반갑습니다. 하하하. 공부 잘 되고 계십니까? 이 공부란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나이라고 하기는 그러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본 원리를 알고 그리고 임상을 많이 해보면 이게 도가 트인다고나 할까요? 하여튼 뭔가가 감이 옵니다. 어느 때가 탁 보면은 바로 한 5초, 10초만 보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다 저떻다 정도는 감별해낼 수 있는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 물리가 트인다고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그게 한 3년은 걸립니다. 3년 걸리는데 최근에는 이 어플들이 다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6개월만 열심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한 6개월 정도만 하시면은 내 사주, 내 가족 사주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의 사주는 봐주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뭐 잡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흐름을 먼저 나의 사주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완벽히 한 이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상담이라는 것은 그냥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딱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것은 시험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내가 결혼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이런 이유는 좀 그렇고, 어쨌든 내가 만나려고 한 이런 이 사람이 어떠냐 저떠냐, 궁합이 어떠냐 저떠냐, 뭐 궁합은 그런 대로 좀 그거 합니다만, 특히 사업, 그리고 이제 대학 진학, 그리고 위치 어디로, 그리고 직업을 어떤 직업,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심플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하기합니다. 이사는 또 언제 가는 것이 좋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 동업을 하면 좋느냐 나쁘느냐 등등의 아주 다양한 질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오면 한 분과 안 봅니다. 기본적으로 서너 명 가족 다 봅니다. 보게 되죠. 주로 이제 여성분들은 신랑, 자식 딱 그거죠. 그 남자분들은 뭡니까? 사업. 주로 그렇습니다. 연세가 중년인 경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돈에 많이 집착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 원판에 이 사주, 이게 이제 년, 월, 일, 시, 이 사주,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어, 8글자 안에, 사주 8자 안에 과연 그 돈을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내 운명이 정해지느냐 정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식신과 정편제를 깔고 있으면 돈은 번다. 단 정제보다는 편제가 더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요 감별한 이분들은 전부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 사업해서 돈을 100억대 이상 이제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리스트업 했습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100억이 큰 돈인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좀 큰 돈 아닌가요? 자,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다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간단히 볼 수 있는 게, 자, 일간 밑에 지지에 일주에 이 편제를 바로 깔아 버렸습니다. 남자분의 경우에는 편제는 이제 제는 여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가족 관계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이게 사주 맹리를 볼 때는 이게 이제 사실 가족 관계도 볼 수 있지만 재물 관계, 사회성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재물에 관해서만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재물하고 배우자하고 같다.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하면은 이 남자에 딸려오는 여자가 아닙니다. 요즘은 각각 개개인의 그 특성이
발휘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하신 분 또는 결혼 안 하신 분 또는 여자분 혼자서 사업하시는 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식신상관에 따라서 여자분들은 식상의 개수에 따라서 아들 몇 명, 딸 몇 명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정관이냐 편관이냐에 따라서 딸 아들 얘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는 매 맞습니다. 그건 뭐 제가 감정한 결과 전혀는 아니고 절반밖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충 심심풀이로 재미로 하실 때 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물 이제 돈복 있는 사주 타고난 분들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편제를 깔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분은 재물을 타고났다, 사업을 잘한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의 이제 일조가 이게 비견입니다. 나하고 같죠, 그죠? 나하고 같은 경우인데, 자 이제 조상 때부터 식신을 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부터, 그러니까 타고난 부자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죠. 정관입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이고 남자의 경우는 관이죠. 통상적으로 그래 봅니다만 그래 보시지 말라고 했죠, 제가. 자, 그럼 이 정관은 남자의 경우입니다. 이 병자하면 한 거 하지 않습니까? 솔직 담백하고 정열적이고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한 그런 경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을 깔았다는 것은 이분은 바른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이 왜 부자냐 하면은 이 월지의 컨트롤 타워에 식신을 깔았습니다. 일단 깔았기 때문에 이분은 평생 이제 그 뭐이고 박걱정 없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제라는 것은 할머니 자리에 이미 정제를 깔고 있다는 것은 안정된 조상 대대로부터 그 뭡니까 기본 자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적어도 이제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타고난 부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할머니 때부터 조상 때부터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갑진이면 아주 세지 않습니까? 갑목이 가장 센데 편제를 깔고 앉았죠. 그리고 진취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분들 제가 누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성분들 경우에는 조금 엉뚱한 그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엉뚱하다고 하면은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남명의 경우에 그러면 이 편제도 여기도 편제를 깔았고 여기도 편제를 일단 깔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돈이 있다. 그런데 조상 자리에 보면 내가 이제 초년이라고도 보고 조상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식신 편제를 이미 깔고 나왔다. 이거는 타고난 부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SS가 그 출신이다 하는 정도로 그 출신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정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물려받은 유산, 요거는 사업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식신 편제를 깔면은 주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경우를 해당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타고난 사주 그 사업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여기에는 보시면 이제 경자일주지 않습니까? 그 경임에 뭡니까? 금이지 않습니까? 큰 금인데 이게 상관입니다. 상관을 깔고 앉았는데 그럼 어떻게 부자냐 하시면, 자, 초년에 한번 보십시오. 초년 또는 조상 자리에 관에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관에 계셨다 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식신인, 이것은 타고난 부자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말년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거는 뭐 자식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지금 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부 정관 정인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면 사업보다는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여기 또 정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공부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뭐 특허를 발명한다든지 아니면 그 SS 그룹이라든지 공기업 가면은 그 연봉이 세죠. 뭐 어떤 데는 10억, 20억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공기업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관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말년까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팔자, 8글자 안에 과연 부자가 될 사주냐, 내가 왕이 될 관성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내가 타고난 부자가 될 사주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오신다면 일단 식신평관 또는 정제를 깔고 있으면은 이분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팔자를 타고났고 특히 이제 식신편제를 깐다는 것은 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정관을 깔고 있다면은 정관은 또 뭐 하냐면은 관을 통해서 정직한이라기보다는 따박따박이라고 해야 되겠죠. 월 수입으로 모아서 돈을 버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그걸 투자를 해서 집을 이제 사는 것이 이제 또는 땅값이 오른다든지 그렇게 또 부가적인 것도 생깁니다만 어쨌든 그 근본 원인은 원동력은 정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큰 그 돈을 버는 사업가들은 보면 식신편제를 깔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명리를 우리가 보실 때 전체 이제 원판을 딱 8글자를 놓고 이분은 돈을 추구하는 분이다. 요분은 학문을 추구하는 분이다. 딱 이렇게 이제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한 10초 안에 딱 보고 흐름을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병화라든지 화라든지 목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지 그 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조금 그 침착한 그러니까 찬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음양 그리고 또 이제 온난 다습을 이 사주 팔자 8글자 안에서 풀어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 지장간의 흐름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사주를 본다는 것은 이 8글자는 사실 한 50%밖에 작용 안 합니다. 안 하고 전부 뭡니까? 이 대운하고 여기 오지 않습니까? 대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운 여기에 다 옵니다.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나중에 12운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음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우선에는 딱 원판 8글자를 보고 내가 부자가 될 상인가 하면 예 부자가 되겠습니다. 부자이시네요 하고 답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늘은 설명을 드렸습니다.